어디선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장입니다.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합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입니다. 상태 어딨니? 상태 어딨나요? What can I say? Mamba out. NBA 온 에어 시즌 3 호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 드디어 제가 이 자리에 되게 좀 소극적인 것 같아. 네. NBA 온 확실하게 해서요. 확실하게.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제 저랑 엄청 마셔갖고 우리 또 마법사님이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 주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인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야님.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그리고 저 마법사가 사회로 데뷔하는 호의 방송. 그렇습니다. 네. 저 마법사. 그렇죠. 아이 매지션 이런 거잖아요. 이 멤버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일 축하드려요. 맞다. 네. 우리 마법사님 우리 생일 마법사님 생일이어갖고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좀 집에서 곤란했는데 그렇죠. 넌 생일에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와이프가 황당해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그럼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난 녹음을 가겠다. 그렇죠. 아니 그게 맞는 건 게 제수 씨 생일이 아니잖아요. 제수 씨 이름이 있어야지. 근데 내 생일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렇죠. 잘했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일날에 애도 있는 분이 저녁에 녹음하러 나오는 분은 정말 쉽지 않죠. 네. 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호의 방송 안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원하시기도 했고 지금 한 145명의 그 FA 선수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됐죠. 53명. 네. 53명이 계약이 됐죠. 네. 준비 많이 했네요. 아, 이거는 같이 맞춤 멘트예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너 이거 쳐라 이러시더라고요. 딱 읽어줬죠. 이렇게 해라. 느낌 그래서 있게. 어쨌든 뭐 저희가 지금 시즌 외지만 네. 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시작을 해보시죠. 네. 네. 아, 이게 어색하네요. 보니까 어렵네요. 확실히 네. 자연이 그립긴 하네요. 네. 그래도 뭐 그래도 뭐 방송 종료하시죠. 그래도 뭐 피천득 씨보다 낫지 않을까. 원래 그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개배고프네요. 네. 그리고 아직 뭐 이 롤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저는 신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아직 저에게 썸머리그죠. 네. 썸머리그. 아니 저에게 트릭이 많이 남아 있어요. 데릭 존스 주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썸머리그 영웅. 네. 아 그리고 아쉽게도 행인님이 오늘 참석하는 거였는데 네네. 갑작스럽게 조금 주변인 일이 있어서 네네. 못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별도로 위클리 뉴스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결의에 찼네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이제 충격적인 이 댓글이 있었죠. 호수인님이 이제 막방에 대한 소감을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뭐 조서방 구기자단님, 불꽃남자 어빅님, 그리고 로코 대디님, 스미스팡님, 야수장님, 펜사콜라님, 기탄국어 오네언님, 그리고 들어온 놈도 그린님이 예, 고생하셨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호수인님이 인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레어템이에요. 네, 제가 이어서 저도 술 먹고 올렸는데 댓글 달리는 수가 절반이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날 술은 우리가 먹었는데 그렇죠. 호진이 가셨잖아요. 네. 근데 혼자 띡 달더라고. 그래서 전 몰라서 그날 저희가 3시까지 마셨나요? 우리 좀 늦게까지 마셨죠. 많이 녹음 마셨죠. 자체가 늦게 끝나가지고 네. 일단은. 네. 저는 집에 가면서 이제 버스 그쵸. 타고 가면서 유튜브 보면서 이걸 달았죠. 아 근데 대단한 네. 인기예요. 그래서 호수인님이 다음 시즌에는 댓글 더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아요. 끝날 때 한번. 네. 저 사람 시키면 안 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올린 댓글이 있었고 이제 야수장님, 타운스 32님, 갓비갓 라이언트 24님, 그리고 들어온 놈도 그린님이 또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좀 뒤로 가야겠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아 아주 그냥 애기 키우는 것 같아요. 챙겨줘야 돼요. 챙겨줘야 돼요. 쉽지 않네요. 네. 익숙해지겠죠. 네. 추우면 에어컨 꺼. 아, 네. 잘해줘야지. 네. 사람은 진화하기 나름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시즌 종료의 아쉬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토적회장님은 벌써 시즌 3 마지막 방송이네요. 아쉽다는 말씀 표현해 주셨고, 네. 그리고 트리플스레님도 이제 자유인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서 그렇죠.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타운스 32님이나 웰컴 투 노아님도 이번 네. 시즌 마무리에 대해서 마치 저희가 같이 방송한 것처럼 그렇죠. 네, 네.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진짜 모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도 진짜 우리 가족분들도 저희 목소리 들어주시는 특히 예. 갈갈한 저의 목소리도 들어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커피가 들어왔네요. 네, 들어오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자유인님이 사실상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 굿바이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거 몰랐는데 제가 방송 들어보니까 복선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빠졌던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없을 때 빨리 굿바이를 외쳐라.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 이미 마음은 먹고 있었다. 마음 먹었다. 이적을 이미 마음 먹고 있었던 거예요. 파이널을 하면서. 누구처럼. 그렇죠. 뭐 르브론도 이미 옛날부터 마음 먹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가 가는구나. 그렇죠. 아쉬웠죠. 근데 자유님이 정말 시즌 1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뭐 오늘 방송 뭐 많이 준비한 건 아니지만 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자유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언컨디셔널하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오실 수 있으니까 열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잘 되시길. 네, 알겠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 네. 이분이 은근 야망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스미스팡님이 레이첼의 소식을 사진과 함께 업로드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레이첼 미타. 그렇죠. 뭐 남자분은 없는 것 같아요. 로버슨요? 네. 뭐랄까 아쉽네요. 안드레 로버슨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지금 안티가 한 2억 명 정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앞에 계시죠. 그렇죠. 우리 미타를 안 되지.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르브론 소식 스미스팡님이 르비 LA에 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갔네요. 이렇게 해서 암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맥시멈 계약님이 폴 조지의 OKC 잔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토적 해정왕님도 폴 조지 소식을 같이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스미스팡님이 멜로의 마지막 행보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셨고,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그 로즈의 연장 계약에 대해서 사진 올려주시면서 좀 뭔가 응원한다 이런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그럼 폴 조지 남는 것부터 잠깐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여기 뭐 시간 순대로 저희가 쓰는 흐름을 핥고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폴 조지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러셀 웨스브의 프라이빗 파티에서 I'm here to stay 를 외쳐주면서 파티에서 해줬죠. 사실 그 시즌 내내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에는 사실 그 폴 조지가 떠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일단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폴 조지 자체도 뭔가 이제 그냥 렌탈 선수가 아닌가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부터 이제 강력하게 레이커스 한다는 얘기가 없었던 이유가 레이커스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거의 두지 않았기 때문에 폴 조지에 대해서 폴 조지에 대해서 르브론이 아무래도 훨씬 먼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섭섭함 시즌 중간에 내내 그리고 실제로 옵시즌 돌입을 했을 때 그 사이에 러셀 웨스트브룩이 마음을 뺏어갔죠. 결국에는 열정으로 오클라호마에서 열리는 이제 프라이빗 파티에서 정말 그 소름 돋게 거기서 이제 그 프라이빗 파티도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본인이 이제 가족과 이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와중에 급하게 이제 그 일정이 잡히면서 본인이 이제 호스트로 이제 그 입장을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그 휴가 도중에 혼자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그 소식을 접했던 이제 그 이제 관련된 기자분들이 뭔가 이제 그 냄새를 맡았던 거죠. 남는구나. 그렇죠. 이거는 거의 마법사님이 혼자 지금 생일에 집 버리고 나온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잠깐 있어봐. 나는 폴 조지 남는다고 하니까 일 갔다 올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폴 조지가 사실은 그 파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 디시전 쇼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처를 줬는데 사실 거기 가서 레이커스 가다 얘기를 안 할 거잖아요. 거기서 오프라인에서 한복판에서 근데 그래도 멋있게 파티 중간에 좀 흥도 오른 딱 그 김에 자기가 잔류한다. 디시전 쇼를 나름 했죠. 워낙 또 요즘 매체가 어쨌든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속도가 그 확산력이 크기 때문에 그 비디오 한 편을 모든 걸 얘기해주는 멋있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장님이 언급하셨던 다큐멘터리 3부작에서도 이제 LA에 아까 이제 가연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일부 표현이 됐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기던 게 거기에 이제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현지 이제 언론 기자들이 그 냄새를 맡고 현지 거기 있는 이제 기자들을 보냈는데 굉장히 저지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찍지도 말고 기사 쓰지 말라. 그 경비원들이 아마 그 경비하신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기자들이 얘기가 더 웃겼어요. 너네 이게 비밀이 될 것 같냐?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생중계로 될 거다. 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생중계됐죠. 한두 명은 설득을 했는데 실제로 못 들어갔는데 실제로 파티에 참가한 지인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공개를 해서 바로 알게 됐죠. 네. 생중계로. 프라이빗 파티였지만 매우 프라이빗하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폴 조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트레이드 무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폴 조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4년 맥스를 남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 그랜트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레미 그랜트. 네, 제레미 그랜트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멜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은 폴 조지랑 제레미 그랜트 같은 날 이제 구두로 이제 계약을 하겠다는 걸 그렇죠. 내비쳤죠. 그날 오클라호마의 그 저기 고가는 터져버렸죠. 그렇죠. 근데 완전 터져버려가지고 가만히 있던 멜로 일찍 계약을 옵트인했던 멜로는 집중 포화를 다시 한번 당하기 시작해서 곧 이제 나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어떻게든 있죠. 내보내고 뭐 할부로 내든 뭐하든 리스를 하든 뭐하든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한 진짜 뭐 생각 같아서는 한 60개월 할부로 나누고 싶은데 너무 연봉이 커. 그렇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사실 그 짠돌이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그 스몰 마켓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항상 예전에 이제 그 굉장히 유망했던 선수들을 재계약하지 않고 이제 셀러리 캡의 어떤 사치세를 안 물기 위해서 보낸 걸로 굉장히 유명한 팀이었는데 뭐 멜로야 사실 뭐 그 구단의 의사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플레이 옵션 행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소름 끼치는 이제 소름으로는 표현으로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그 정도의 사치세가 지금 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완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바이아웃을 어떻게든 하지 않겠냐 이런 설이 지금 많이 돌고 있긴 한데 아직 뭐 오피셜하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일정 같은 거 잡힌 게 없고 그렇죠. 게다가 뚱보가드 펠튼도 뭐 적은 비용이지만 어쨌든 재계약을 함으로써 그렇죠. 어쨌든 구단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 너만 모르는 건 아니다. 이런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인 것 같아요. 네. 조만간에 뭐 나겠죠 분명히. 멜로의 소식이. 멜로가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어느 팀이 좀 적합할까요? 레이커스. 뭐 레이커스죠 뭐. 둘이 오늘 악수할 때 너무 웃겼습니다. 밖에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둘이 악수하면서 뭐라 그랬더라? 메이크 레이커스 뭐? 그레이트 어게인. 그레이트 어게인. 그래서 꼴값을 하는구나. 왜요? 싫어요? 저희 저희가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나름 이제 뭐 물론 이제 지난주에 하긴 했지만 나름은 이제 한 10일 정도의 이제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이제 많은 이제 울음과 눈물과 뭐 이제 희열 뭐 이런 것들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걸 타협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고. 네, 참 웃겨요. 지금 그 당시만으로도 이런 소식들 접했을 때 너무너무 소름 끼쳤던 상황이고 정말 소름에 소름을 더해서 정말 닭처럼 튀겨진 느낌을 정말 오랫동안 받았었는데 막판에 좀 한 지난 3일 동안 좀 잠잠해지면서 좀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좀 이게 더 차분한 시각으로 지난 트레이드를 좀 이렇게 다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가 되신 거죠. 지나마 지금은 좀 제정신으로 맨정신 상태에서 이게 농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둘의 감정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었고 제가 바로 요새 댓글에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일단 플레이어들이 일단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가야님도 술 먹고 저에게 카톡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니구나.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 저를 이제 받아 주셔야 될 입장이니까 제가 잘 보여야 되지만 저도 이제 15년 이상을 응원한 사람으로서 참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넘어가는 거지 르브론으로? 아니 그냥 뭐 했다가 다시 갔다 가시죠. 네, 갔다 가죠. 오늘은 좀 프리스타일로. 네. 왜냐면 이제 르브론이 저는 가지 말아야 될 팀 중에 하나가 레이커스, 보스턴, 필라델피아 이 세 군데는 정말 특히 레이커스 그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었죠.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은 어딜 가나 영광을 좀 나중에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위대한 팀들, 레이커스 같은 팀들로 가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 그 영광을 본인이 이제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묻어가는 이런 느낌도 강하고 또 텃세가 강한 팀들 아닙니까? 호수인만 봐도 평소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인데 레이커스만 나오면 또라이야. 여기서 저희 암시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코비 브라이언트를 보러 같이 간 둘. 그렇죠. 호수인님과 어쨌든 심지어 우리 아들도 같이 갔어요. 그렇죠. 저기 그때가 복선이잖아요. 네,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여기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다. 그런데 코비를 보고 우리 아들이 또 반해가지고 진짜 최고라고. 그랬죠.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저희 카톡방에서 그 드래곤볼 퓨전 장면을 얼굴에 합성하셔가지고 올리셨는데 그건 이제 마음이 두드린 다음에 그렇죠. 마음이 좀 두드린 다음에 저는 그래서 11월에 보러 가려고요. 그렇죠. 좋은 일과 함께. 네, 좋은 일과 함께. 저는 메달 보러 갈 거예요. 같이 가. 의도치 않게 여행 계획에 빅네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골스와 LA 경기를 내년에 11월 바로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 왔더라고요. 만약에 둘이 붙으면 사실상 그 미국 국대 청백전이야. 사실 다 따지고 보면은 올스타전이죠, 뭐. 그렇죠. 자,
넘어가시죠. 네. 끝났어? 그 사회자분은 그 플로우에 집중하세요. 멘트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자, 폴 조지가 남았다는 거 일단 끝내고. 네. 그렇죠. 흐름 순대로 그다음 데릭 로즈였죠. 네, 데릭 로즈 얘기까지 드렸고 이제 문문몸님이 이제 리얼 GM의 기사를 언급하시면서 르브론 레이커스 계약 기사가 떴네요. 그래서 서부는 더 빡세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르브론 기사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가야이님과 호수이님의 이 결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선은 이제 클리브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동안 노고를 박수셨고 저 같은 르브론 골스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개인적으로 좀 우울했고 또 레이커스 팬들 일부 팬들은 조금 조롱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현지 레이커스 팬들이나 대부분의 레이커스를 좋아하는 팬들은 굉장히 환영했던 이유는 르브론이라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빠른 시간에 레이커스 프론트진을 괴롭히지 않고 아주 매너 있고 젠틀하게 빨리 결정했다는 거는 환영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쓸데없는 쇼 없이. 네, 그리고 미팅 자체도 굉장히 메이크 존슨이 공개하기를 르브론이 굉장히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우리 한번 팀을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커스의 똥줄을 타게 할 수 있었던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지에서 좀 많이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제 빡침을 좀 가라앉혔죠. 그동안 제가 이제 르브론을 이제 싫어했던 그런 요소들을 레이커스 오면서 좀 안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들었을 때 그 회사를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여러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서 제 빡침을 이제 전달해야 되겠다. 그가 내가 사랑하는 팀에 온다 하는 건 저는 사실 뭔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도로 뭔가 좀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방에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감정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하루 정도 그 단톡방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루 정도 얘기 안 근데 하고 우리 생각보다. 근데 그렇죠. 우리 둘은 한 마디씩 주고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그 호수이님은 저한테 형님 일이 뭐 일어났네요. 그리고 나는 우울하다 샹. 두 마디 이후에 우리는 3일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카톡에서 일이 사라지고 답을 하지 않았죠.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저도 이제 며칠 동안 그 상황을 이제 묵히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어떤 제가 항상 그 르브론에 대해서 뭔가 폄하하고 뭔가 안 좋게 생각했던 분들은 사실 코트 외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뭔가 그렇죠. 코트 외적인 부분에서 그가 어떤 태했던 자세, 뭐 디시전 쇼라든지 어떤 SNS를 어떤 활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순전히 그냥 농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NBA에서 그 선수 영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최고의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가 맞는 거고, 지금 레이커스라는 구단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FA를 모든 선수 통틀어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잖아요. 그 선수가 레이커스에 오는 거를 그 아까 가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구단과 이렇게 미리 이제 사전 협의를 하면서 그 다른 이제 그 소속 조치가 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해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레이커스 현지의 반응을 요약을 하자면은 그 이제 스테이플 센터 그 바로 앞쪽이죠. 그 이제 수많은 이제 그 레전드들의 어떤 그 동상들이 있는 앞에서 팬들이 레이커스 저지를 입고 그 손에 파우더를 뿌리고 그죠. 손에 파우더를 뿌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세레모니를 하는 그 르브론 제임스의 유명한 파우더 세레모니를 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농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 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구나. 당연히 사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우려가 됐던 거는 이제 레이커스라는 구단이 사실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도 있고, 그쵸. 르브론 제임스라는 지금 현재 NBA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고라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최고와 최고의 결합이 만나는 순간부터 당연히 최고의 기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르브론 제임스가 더 이상 그 커리어에서 하락세가 오기 전에 뭔가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르브론 제임스일 것 같아서 아마 르브론 제임스가 조금 여유를 두고 움직이지 않은 태도, 그 태도가 레이커스 봤을 때 아, 얘 그냥 당장 와서 뭐 LA 비즈니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승을 한번 더 하고 싶구나, 꾸려나가고 싶구나라는 태도를 또 LA 현지에서도 받아들이는. 그쵸. 근데 저는 이번에 갈 때 클리브랜드 팬들도 역시나 박수를 보내면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되게 좋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즌에 그 5월달에 그때 이제 직관 갔을 때 제가 현지 택시 기사분 그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3명 중에 한 분을 들려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 뭐 사실 비즈니스 이제 이해하고 약속 지켰다. 이게 대부분의 반응인 것 같고 르브론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버하지 말자는 게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예의 있게 떠나가자죠. 예를 들면 이제 축구 옛날에 이저 같은 팀에 가서 세레머니 안 하듯이 그쵸? 정말 예의 있게 갔던 것 같고 댄킨 볼트 구단주도 역시나 또 화답을 영구 결판하는 날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되게 프레싱을 해주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근데 댄 길버트 입장에서는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가 빠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계기도 됐어요.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에 옵트인을 할 경우도 문제야. 내가 볼 때. 그렇죠. 팀을 다시 우승시키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레거스에 대해서 이제 뭐 할 사람은 없겠지만 특별한 이상한 짓을 안 하는 이상 저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평생 정말 좋아하지도 않았고 무시무시했던 그리고 굉장히 또 얄미웠던 무서웠던 팀에 제가 또 그 일원이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해요 기분이. 네. 그리고 가연님께서 아까 전에 그 현지에 가서 인터뷰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저희가 딱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스몰 샘플 사이즈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이번 시즌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현지에서 많은 칼럼니스트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시를 많이 했었죠. 그쵸? 이제 팬들과의 어떤 이제 직접적인 소통이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클리블랜드 팬들도 어느 정도는 좀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당연히 뭐 본인이 먼저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경우에 데뷔를 해서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가 떠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 뭔가 자세는 이미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르브론도 마지막 시즌을 정말 전 경기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마지막에 난 너네 너무 작고 못해서 갈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헌신할 건 다 했어. 내 젊음은 너희에게 바뀌었어. 난 이제 가볼게. 이런 느낌을 줬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르브론이 이렇게 좀 칭송받는데 제일 무서워. 갑자기 내일 이상한 짓 할 수 있거든. 갑자기. 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딱히 큰 게 한 게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르브론 제임스 옆에 귓바람이 같이 가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생각보다 일찍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 후속 무브들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레이커스의 다음 무브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정말 르브론 제임스만큼 더 놀랐던 건 갑자기 랜스 스튜어트 갑자기 온 것도 그렇고 뭐 저말 맥기도 그러니까 두 선수 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들이죠. 또 단기 계약을 했으니까. 론도도.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론도가 그렇죠. 9밀리언에 사실은 커즌스 사건만 터지지 않았다면 론도 레이커스는 사실은 진짜 저는 그러니까 르브론보다 더 충격이에요. 그렇죠. 르브론이야 팀을 옮긴 적이 있지만 뭐 론도도 옮겼지만 저는 보스턴 론도가 레이커스를 FA로 간다는 거는 나는 솔직히 조금 왜냐면 예전에 그것 때문에 레이 알렌과 좀 물론 레이 알렌은 경쟁했던 팀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냥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그 론도가 투쟁심하고 약간 그 보스턴 로열티가 있거든. 엄청 강하잖아요. 사실상 본인이 선택해서 레이커스 이번에 온 건데 보면서 참 되게 이 세상 일을 알 수 없구나. 제가 사실 론도에서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인상은 2008년도 이제 결승전에서 레이커스랑 붙었을 때 그 데릭 피셔를 상대로 데릭 피셔가 그 루키 포인트 가드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새끼가 루키인데 강심장이네 이런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터프한 마인드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상대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첫인상이 그런 그 녹색 저지를 입고 저희가 결승전에서 패배를 했을 때 상대팀을 컨트롤하는 그 빅3를 조율하는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저에게는 론도가 다른 팀에 이적을 하고 나서도 항상 그 녹색 이미지가 굉장히 깊게 남아있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는 론도의 영입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론도라는 선수가 보스턴 출신이라서 충격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레이커스의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합류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충격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는 솔직하게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어떤 영입된 선수들 이제 3명의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 외에 추가로 영입이 된 거죠. 그 라존 론도가 영입이 됐었고 랜스 스티븐슨이 영입이 됐고 자벨 맥기가 영입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제 켄타비어스 칼드웰 포프가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 그 KCP를 차치하고 나면은 이 나머지 3명 선수는 사실 저희가 그 진짜 르브론 제임스 오래 봤던 초딩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르브론 제임스가 잘 어울리는 선수인가? 왜냐하면 이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들을 보면은 물론 자벨 맥기 같은 경우야 어떻게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뭐 피켓 롤이라든지 어떻게 뭐 떠먹여 주는 액션을 통해서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제일 필요한 건 3점 슈팅이고 슈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그 방금 초등이를 말씀드린 거는 르브론 제임스는 항상 그 플로어에서 스페이싱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그 배치가 되어 있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발휘하는 선수고 거기에 플러스 굉장히 높은 UCG를 그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지금 랜스 스티븐슨이라든지 그 론도라든지 보면은 본인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에 3점 슈팅은 정말 최악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만 들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데 제가 이제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거기 현지에 있었던 리액션을 보니까 레이커스 구단에서 이런 영입들을 단행하기 전에 이미 다 르브론 제임스가 컨설팅이 완료가 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굉장히 이전 행보들과 달라요, 사실. 예전에 클리블랜드나 마이애미 히트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얘기했을 텐데 바로 지난 시즌에 클리블랜드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이제 레이커스에서 보완을 하려는 차원에서 굉장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터프한 마인드를 가지는 애들을 우선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했었고 또 이제 큰 배틀에 강했던 좀 어떤 그런 플레이오프에서의 경험 있는 선수들을 좀 보강을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가장 사실 좀 그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 익스페리멘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까지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시즌에는 저희가 어쩌면 르브론 제임스 커리어 처음으로 본인이 컨트롤하는 게 아닌 뭔가 본인이 볼을 스트로스 받으면서 득점을 창출을 하는 그러니까 오프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겠구나 이런 좀 기대 아닌 기대를 처음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영입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좀 가야님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르브론이 경기 컨트롤을까지 하면서 득점까지 하면서 그런 무게를 가져가면 수비에서 체력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느낀 거지. 그러면 오케이 어느 내가 일정 수준을 인정할 수 있는 리딩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두고 내가 득점이나 혹은 약간 세컨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집중하고 수비 쪽까지 해준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론도는 그렇게 보면 또 좋은 영입이죠. 론도의 패싱과 코트 비전만큼은 리그 아직도 수준급의 가드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수비도 역시나 그렇고요. 근데 저희가 르브론 제임스가 15년차 선수잖아요. 이제 다음 시즌이면 16번째 시즌을 시작하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역대 슈퍼스타들의 어떤 그 플레이 성향을 봤을 때 10년 이상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면서 경기를 지배했던 선수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뭔가 다른 선수에게 그런 스타일을 위임을 하고 본인이 오프볼 어떤 그 플레이 비중을 늘리는 건 사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딱 봤을 때 라jon 론도가 뭔가 리딩 잘하는 세상 그 NBA 세상 가장 똑똑한 포인트 가드 중에 한 명이고 리딩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너와 이걸 해 나는 다른 걸 할게 이게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쉬운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코트에서 어떻게 이행이 될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붙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건 맞죠. 그건 분명히 그리고 맞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커리어 처음으로 본인이 코트 볼을 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카이리 어빙이라든지 드웨인 웨이드라든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분담을 했던 선수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플레이 메이킹의 자체를 다른 선수에게 아예 위탁을 하는 상황은 정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번 시즌이.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진화하는 프로세스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항상 진화하면서 변화해가면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음 시즌 시작과 동시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이드를 계약 기간 동안에 강화해 나가면서 타이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르브론 제임스의 그 레전드들도 인정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게 사실 내구성이랑 다재다능함 요 두 가지는 사실 역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각이 안 된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효율이거든요. 근데 그런 효율을 레이커스에서 만약에 뿜어준다면 남은 커리어에서 제가 볼 때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사실 이번 시즌에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안 거죠. 이렇게 내가 다 해서는 골든 스테이트 이런 팀들은 절대 못 넘는다 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생각은요. 르브론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뭐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제 선수에 대한 그 비전과 르브론이 보는 비전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에서 봤지만 카일 코버라든지 어떤 그런 현재 제프리라든지 혹은 J.R. 스미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선수들보다 르브론이 함께 뛰었을 때 이 선수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코버 같은 경우에는 클리브랜드 합류 전후가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선수들은 레이커스 연건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론조 볼이 사실은 데뷔했을 썸머 리그를 사실 작년에 르브론 또 보러 갔어요. 그 사람이 그런 데 갈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되게 사실 다시 요즘에 막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르브론이 왜 갔을까 거기. 그리고 그 LA 끝나고 입 가리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르브론이 바라보는 저는 솔직히 론조보는 모르겠는데 르브론이 개인적으로 쿠즈마나 잉그램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단 내에서도 카와이에 대한 그걸
그 트레이드를 너무 무리하지 않고 선수를 보호하는 것도 르브론의 입김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이제 방금 이제 론조볼을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셔서 여기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죠. 지금 론조볼 입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포지션에서 뭔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없던 상황이었고 본인이 지금 뭔가 그냥 건강하기만 하다면 충분히 35분 이상을 뛰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라존 론도라는 굉장히 빡센 이제 베테랑 포인트가 영입이 된 상태에다가 심지어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포인트 포워드 그 성향을 가진 르브론 제임스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슛도 안 돼. 지금 현재에서 그렇죠. 그마저 슈팅까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면에서 지금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조합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는 그 이제 현재에서의 어떤 게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렇죠. 최근에 지금 그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좀 부상을 받고 있는 게 부상을 당한 게 그 레이커스 입장에서 터트린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론조 볼 쪽의 캠프에서 터트려서 본인이 어떻게든 트레이드를 안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현재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트레이드 가치를 사실 레이커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제 노출을 시키진 않았었지만 뒷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론조 볼을 뭐 카와이 레나드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트레이드 칩으로 사용을 하려고 굉장히 물밑 작업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에서의 못 간다는 거죠. 밝혔던 거는 론조 볼이 그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하고 본인의 어떤 부상을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좀 노출을 하면서 다른 그 이제 단장들 입장에서 영입을 꺼려지게 만드는 가치가 떨어지게 그런 상황이 나와서 지금 사실 굉장히 론조보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좀 여론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아빠는 또 다시 인터뷰를 하죠. 론조가 백업을 할 거다. 어떤 론조? 라존 론도가. 쓸데없는 소리 또. 근데 첫날이 웃겼어요. 둘째 날은 정상적이었는데 그래도 이해하는데 아들이 첫날 대박. 르브론이 론조의 시스템 적응할 거다. 뭐야 이게? 내가 듣다가 저런 놈 때문에 내가 힘들었거든. 근데 뭐 개인적인 느낌은 그 라바볼의 발언들이 이전보다는 수위가 뭔가 약간 르브론이 워낙 좀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워낙 세죠. 네. 이게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는 사실 레이커스는 뭔가 외부에서 그 팀 자체의 어떤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다른 부분에서 뭔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레이커스는 항상 뭔가 언론에서 뭔가 이렇게 항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그 모습을 저희가 굉장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는 세상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본인도 관심을 좋아하는 선수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라바볼이 상대할 수 있는 건덕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자붕은 아마 저희가 아무리 그쪽 론조볼 캠프 쪽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고 론조볼 입지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게다가 그런 루머는 진짜 사실은 구단에서는 되게 괘씸죄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부상 소식을 통해서 떨어뜨린다는 건 사실은 좀 언프로페셔널하기도 하죠. 사실은 비즈니스를 이해한다는 것도 프로잖아요, 사실. 근데 론조볼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커리어를. 그러니까 안타깝진 않고 더 빛날 수는 있겠지만 레이커스 커리어를 오래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론조볼이 지금 직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는 내구성에 대한 이제 증명, 그렇죠. 의문증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건데 라존 론도와의 어떤 대결에서 스타팅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팅도 스타팅이지만 뭔가 로테이션 자체에서 본인이 론도보다 더 큰 이제 그걸 가져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론조볼 입장에서. 더 웃긴 건 다쳤는데 내년 다음 시즌 직전에 복귀할 수 있다. 즉, 난 시즌은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론도의 실력도 있지만 론도가 착해? 아니야. 절대. 저는 그 부분도 커. 제가 봤을 때 훈련에서 조지려고 아마 난리칠 거예요. 특히 이제 사실 론조볼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품과 또 인터뷰 스킬도 좋고 인성 좋지만 사실 라존 론도 같은 선수들이 딱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에 어떻게 보면 주목받고 아직 너무 애기고 질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닝 캠프도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편으로 좀 기대도 되고 예전에 전성기 때 케빈 가넷이 라존 론도만큼은 그 잔소리 안 하고 냅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고가 강한 선수라서 그 부분도 좀 론조볼이 어떻게 이겨낼지. 라존 론도는 조던도 안 좋아한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난 나를 본다. 근데 사실상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 보면 다 르브론의 핵 안티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맥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안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에 그랬던 선수고. 근데 사실은 그 쿠즈마도 예전에 굉장히 디스를 많이 했었죠. 뭐 르브론 제임스 엄마도 약간 비아냥하면서. 실제로는 르브론 제임스의 가장 팬이었고 가장 그 가까웠던 사람은 론조볼이었는데 참 그래서 역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선발 라인업의 이런 부분들은 감독의 의견이 많이 달렸는데 이제
이제 룩 월튼 감독의 선수들과의 이런 텐션 있는 상황에서 궁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드래프트 동기이고 그때 1순위가 르브론 제임스였고 룩 월튼이 몇 순위였죠? 3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매직 존슨이 룩 월튼보다는 르브론과 대화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룩 월튼은 뭐 그렇게 아직 신생 감독이지만 지금 꼬다로운 버릇제가 돼서 개인적으로 레이커스 팬들도 그 점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룩 월튼 감독이 보여준 자기만의 어빌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좋아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냥 보리자루 감독이 되면 사실 또 레이커스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대단한 위대한 선수 많지만 또 구단 프론트도 그렇지만 사실은 감독들만 생각해도 시대의 명장들이 있는 그런 구단 아닙니까? 근데 룩 월튼이 갑자기 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르브론과 마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그 부분도 걱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룩 월튼이 검증이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은 이제 검증이 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이제 젊은 선수들이라든지 뭔가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케미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리그 탑인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젊은 선수들을 이제 아우르는 능력, 조화를 시키는 능력. 좋은 형.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게 있다면은 이건 심지어 골든스테이트 시절까지 포함이죠. 뭔가 정말 리그를 정말 대표하는 탑 5급 선수들의 정말 에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뭔가 본인이 감독으로서 이제 코칭을 해본 경험이 사실 아직 전무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는. 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치였지. 그래서 중간에 시즌 중간에 세팅된 거를 대행을 했었지. 자기가 셋업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골든스테이트에서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던 그리고 굉장히 이타적인 그 플레이 스타일에 누워 있던 슈퍼스타들을 대행을 했던 거지 본인이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뭔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팀인 상황에서 룩 월튼이 얼마나 이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현지에서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었죠. 필 잭슨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쵸. 네, 잠깐 나왔었는데 이거는 정말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맞죠. 네. 르브론 바로 떠나겠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죠. 두 명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마가 된 거예요. 그쵸, 예전에 이제 파시 바론도 있었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험대에 오르는 다음 시즌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직 그 셀러리 캡은 거의 찼지만 만약에 이제 대행을 좀 처리하고 남은 기간 동안 뭐 어쨌든 사인앤트레이드가 쉽진 않겠지만 픽을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이커스를 이제 르브론 때문에 슬슬 적응하는 입장에서 픽을 안 썼으면 좋겠지만 되게 낯서네요. 나도 지금 말하고 국적 바꾼 것 같아. 국적. 저는 사실 픽마저도 아끼면 안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르브론이 뭐 이거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레이커스에 있는 그 메이지 존슨이나 뭐 이제 라펠리카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많은 이제 르브론 제임스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르브론 제임스의 사실 전성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뭐 그쵸.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윈 나우 모드로 돌입을 해서 마치 클리블랜드가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그 세컨드 컴백을 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뭔가 다른 미래의 자원들 내줘서라도 현지의 로스터를 어떻게든 진짜 최강의 극대화를 시켜냈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세계 최고 선수가 왔으면 윈 나오죠. 근데 나는 1년을 기다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렌탈 선수를 위해서 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커즈가 지금 만약에 건강한 상태고 만약에 계약을 골스랑 안 했다면 그럴 땐 전 써도 된다 생각해요. 물론 그 FA니까 픽을 그렇죠. 쓸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픽을 써서 이제 다른 걸 처리하고 제가 말은 이제 처분하는데 픽을 좀 써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미 뭐 사실상 남아 있는 뭐 카펠라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1년 왜냐면 3년이니까 뭐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3년 플러스 1년 플레이 옵션이죠.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 역대상 플레이 옵팅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실상 3년이라 보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3년이라는 윈도우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이제 1년의 어떤 그 까방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르브론 제임스지만 메이 존슨은 사실 본인이 직접 나가서 얘기를 했었죠. 내가 그렇죠.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뭔가 획기적인 레이커스의 영입을 이제 그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본인이 진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먼저 이제 돈장을 던진 상황이고 라펠링카도 이제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죠. 단장도 그렇죠.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정말 다가 아닌지언정 2019년에는 정말 모든 걸 다 완성시켜야 2년 차는 걸어야죠. 그렇죠. 내년 2년 차는 걸어야지. 다 2019년의 오프시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레이커스가 맞을 수 있는 최상의 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레이커스 뭐 이제 르브론과 레이커스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부족한 건 뒤에서 다시 좀 다루고요. 많이 했어요. 이게 부족하다면 우리 라펠링카. 라펠링카는 부족하지. 뭐 댓글을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온스파더님, 기타한국어 오네어님, 왕태리님, 제플리카님
이렇게 저희 호해 방송 나올 때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네, 이 댓글을 남겨주셨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카와이가 뭔가 이제 기사가 정리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방송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3일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뭐 금요일 날 하자 이런 거였는데 아직 저는 그것도 그건데 뭐 저는 레너드 오래 갈 거 생각했지만 일단 우리 식구인 또 우리 호수인님이 금요일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식구잖아요 이제 식구. 우리 식구가 그랬다는데 내가 챙겨야지. 형으로서 내가 이거 무시하면 안 되지. 목소리가 떨리네요. 소름 끼쳐가지고. 카멜레온이야. 좋아. 아주 기술이 오묘해. 원래 동생이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두 분의 어쨌든 감정을 추스릴 시간들이 필요했다. 그렇죠.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스테이플 센터 같이 들어가는 순간. 그럼요. 정말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내년에 되게 자주 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갔을 때는 진짜 나는 코비의 리스펙트가 있었고 좀 레이커스는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사실 약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야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저도 뭐 같이 저도 사실 르브론 제임스를 어웨이 경기장에서 봤거든요. 그쵸. 아틀란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받은 거였는데. 진짜 주접 떨고 있네. 벌써 짱 먹었구나. 내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전이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깊은 브로맨스를 느낀 적은 약간 정략 결혼한 느낌이야. 처음엔 싫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랑이 착해 막 이런 거잖아. 아빠 가기 싫어 시집 미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착해. 너무 좋아. 내가 봤을 때는 LA 방송을 따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레이커스 방송. 레이커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대. 저희도 뭐 3년 정도. 또 이제 국내에도 레이커스 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 좀 숨어 계신 분들 많이. 그리고 제가 가야이님 성격 아는데요. 레이커스 드립합니다 이제.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가 있으니까 드립하겠죠. 이미 다음 시즌용이 이미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역사가 너무 길어서 3년은 부족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댓글은 이제 랜스 합류에 대해서 차원수 32님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진짜 역대급 미친 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플러스죠. 플러스 계약이에요. 정말 랜스와 르브론의 케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론도 합류 이어서 야수장님과 스미스팡님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커즌스에 대한 얘기가 이제 타운스 32님이 커즌스 골스입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올린 걸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렇죠. 이제 커즌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사실은 이제 커즌스 터진 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라존 론도의 레이커스행이 있었고 그날 당일날 그리고 사실은 클린트 카펠라가 자기의 본인의 트위터에다 굉장히 시무룩한 이모티콘을 뜩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약간 뭔가 계약이 좀 휴스턴 약간 짜증나는데 이런 느낌으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느낌에 딱 올렸는데 댓글이 한 3개 달렸나? 광고성 댓글 왜냐면 바로 올리고 나서 좀 이따 커즌스가 그렇죠. I'm warriors 이걸 올려가지고 완전 묻혔죠. 화질이 정말 구리더라고 영상으로. 이게 커즌스의 이적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냐면 사실 르브론 제임스 발표했을 때 제가 네이버 실검이 9위였어요. 근데 커즌스가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월드컵이 사실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네이버를 켰는데 커즌스가 1등인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죽인 줄 알았지.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사건이었죠. 드마커스 커즌스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행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얘기 많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엄청난 충격이죠. NBA 역사 긴 역사를 통틀어서 미드레벨 액세서를 사용해서 여기 선수 중에서는 정말 사실 역대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선수를 모두 통틀어서 한 리스트로 쫙 뽑아도 맨 위에는 드마커스 커즌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미드레벨 액세서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시즌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대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셀러리 캡을 초과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치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구단 입장에서 사실 셀러리 캡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추가로 영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셀러리 캡의 작은 구멍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도 지금 이미 사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로 영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연봉 수준은 사실 그 선수가 어디에 몸을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 팀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함이 될 거고 또 이제 그 팀의 지금 사치세의 어떤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거에 따라 사실 액수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 6밀리언 정도로 책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취지 자체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러 준 게 아니고 NBA 이제 베테랑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대우를 좀 받아야 되는데 승리를 위해서 어쨌든 팀 옮긴 사람들에 대한 연봉을 좀 챙겨주자. 요 정도의 선수들의 이제 노조에서 나온 그런 어떤 좋은 합의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악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잘 적용해보. 어떻게 보면 골수에서는 잘 적용한 거죠.
골든스테이트는 정말 소름 끼치죠. 말도 안 될 정. 왜냐면 심지어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커즌스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 자리 있어요 전화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물론 이제 뭐 아프지만 한 6mm 있어요.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만 와서 잠깐만 기다려고 바로 대답을 했다. 커즌스 온데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죠.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죠. 요거 발표하고 사실 그 팬들은 좀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 세계 NBA 팬들이 일단. 근데 이거를 먼저 이거는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예전부터 우승했던 팀들이 다음 시즌에 미드레벨 입세션을 사용해서 굉장히 출중한 선수를 보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단적인 제 레이커스 팬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이커스가 2009년도에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오프 시즌에 그 미드레벨 입세션을 사용해서 로나 테스트를 영입을 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로나 테스트는 어떤 선수였냐면은 인디애나에서 이제 휴스턴을 건너와서 휴스턴에서 거의 에이스 놀이를 하다시피 했던 선수였거든요. 트레이시 베크가 떠난 상황에서 그때도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즌스급의 미상은 이제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아니 로난티스트랑 커즌스는 너무 다르잖아. 당시에 아테스는 그래도 이제 탑 한 22 정도에는 들 수 있는 그 정도 수비나 이런 게 다 되지만 커즌스는 너무 슈킹했던 것 같아. 아니 뭐 로난티스는 제가 자꾸 르브론 얘기 그렇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막 얘기하면서 내가 로난티스트를 처음에 상대했을 때 여기가 NBA구나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선수니까.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하드웨어도 엄청나고 당시에는 그랬죠. 지금 뭐 커즌스의 몸 상태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 그게 사실 지금 저희가 다시 좀 차분하게 이 상황을 되돌아봐야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 충격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이걸 돌아보면은 우선 현지에서 그 메디컬 테스트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아직 뭐 확실하지 않고 사실 뭐 재활이 얼마나 이제 잘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커즌스가 빨리 돌아온다 하더라도 한 올스타 브레이크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좀 한 벤치에서 데이비 웨스트급의 출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밝은 전망에 속하는 축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못 돌아올 수 있다는 상황도 나오고 견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이라는 게 선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부상이 뭐 1년 넘는 경우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커즌스라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왔었지만 그 현실적으로 커즌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FA를 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제한 FA를 계약할 수 있는 그 사인이 딱 터진 상황에서 그 어느 팀도 커즌스에게 오퍼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지난 그 시즌이 끝난 종료된 시점부터 이번 FA 계약이 이제 시작된 이 시점까지 다 통틀어서 드마커스 커즌스가 받았던 그 오퍼는 단 하나예요. 그 하나가 바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시즌 종료 후에 2년 40밀리언 그러니까 연 20밀리언의 계약이죠. 그쵸. 이거를 제안했었는데 커즌스가 그걸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암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30개 팀이 이제 사실 커즌스를 무시했다고 약간 사람들 보면서 결국 빡쳐가지고 뭐 골스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실제로 맥시멈 그 뉴올리언스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있는 팀 사실 레이커스랑 식서스랑 아마 시카고나 뭐 몇 개 안 돼, 두세 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팀 입장에서는 코너스톤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그리고 설마 드마커스 커즌스가 이 돈을 제시했을 때 괜히 SNS로 잘못 올리면 우리 구단은 완전히 똥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개무시하냐고. 그러니까 아마 커즌스가 내가 볼 때는 조금 어린애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빡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들 막 지금 곡간 다 빠져나가서 꽉꽉꽉 차 있어가지고 힘든데 근데 이 와중에 본인이 그래서 빡쳐가지고 이제 약간 골스에 먼저 연락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아직도 현재는 언론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당사자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그 디마커스 커즌스는 전 영리한 딜이었다고 봐요. 윈윈이었다. 디마커스 커즌스가 사실은 플레이오프 전까지 돌아오지 않고 JR에만 신경 써도 팀에서 눈치 안 보이는 팀이고 사실은 기다려줄 수 있는 팀이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팀이고 반대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아니 사실 6밀 정도인데 커즌스라는 메인밸류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쯤 돼서 자기 원래 몸에 50%만 올라와도 충분히 매력적인 조각인 거고 충분한 보강인 거고 둘의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그 네임밸류가 주는 충격감은 있죠. 아니 근데 골스 입장에서 저는 미친 듯한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맥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케빈 루니를 잡아야 되는데 얘를 좀 더 주긴 돈은 그래.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갑자기 맥기 자리에 커즌스가 들어오고
루니를 지금 잡아야 되는 말아 이런 판국에 그렇죠. 저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운빨이 쓰는 그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괜히 워리어스 팬들이 요즘에 좀 본의 아니게 비난을 받아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뭐 되게 이게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주는 쇼킹함이 있지만 그 정도 쇼크 먹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뭐 현지나 이런 건 아니고 뭐 저희 가족 중에 정형외과 의사가 계셔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한테 전화했고 커즌스 아니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친구라고 했는데 이름이 뭐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드마커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친구가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게 저희 가족인데 이러더라고요. 100kg짜리가 예를 들어서 지탱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뭐 예를 들어 한 5kg다. 근데 200kg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kg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래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생각보다 몸 크기나 몸무게가 비례하지 않고 그냥 일정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생각보다 코비 브라이언트나 더미닉 윌킨스보다 드마커스 커즌스의 그 아킬레스건 부상은 굉장히 심각하다. 치명적일 수 있네. 라고 근데 저한테 키랑 몸무게 어떻게 되냐면서 제가 솔직히 2m 10 몇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내 친구 중에 거구가 있는데 아킬레스건을 다쳤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맨들의 아킬레스건은 더 치명적이다. 네. 네. 이게 저도 좀 찾아봤는데 아킬레스건 부상이 무서운 게 그 부상을 기점으로 해서 등이나 허리 쪽 부상으로 연결되는 부상들이 굉장히 합병증이 잦더라고요. 많죠. 반대 일단 다리랑 무릎이 나갈 가능성이 커요. 한쪽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대쪽이 특히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랬고 굉장히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특히 빅맨 경우에는 또 커즌스가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도미닉 윌킨스 같은 경우 사실 NBA 전지 역사를 통틀어서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 가장 기적적으로 잘 컴백을 한 선수였고 그쵸. 사실 저희가 소문 없이 아킬레스건 살았던 선수 정말 많거든요. 그쵸. 물론 코비 브라이언트만 하더라도 정말 저희가 봤잖아요. 그 부상 당한 이후 얼마나 패급이 돼가지고 이제 막판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물론 커즌스가 더 젊은 선수고 물론 이제 그 30대 이상 그 30대가 지난 상황에서 30대였던 상황에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던 윌킨스나 코비랑 그 보다는 뭔가 그 자체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긴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좋겠죠. 그런 것들이 좀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 소름 끼치게 치명적인 그 부상이라는 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커즌스가 뭐 어느 정도의 폼으로 돌아온다면 골든 스테이트와는 잘 융화가 돼서 좀 플레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그 커즌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는 한 번도 본인이 볼이 없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선수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워낙 이제 본인이 원민팀에 있었던 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골든 스테이트에서 그렇게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중시하는 그런 데서 볼이 없이 얼마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딱 그냥 생각만 했을 때는 그 드마커스가 스페이싱에 도움이 돼서 3점 슈터로 기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커리도 이제 그 인스타에서 그 얘기 했었죠. 스플래시 3, 스플래시 3. 그 부분은 저희가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얼마나 그 본인이 많이 내려놓고 융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지는 많은 그 물음표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도 사실은 스탯적으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출중했으나 사실 그 앤서니 데이비스 중심으로 다른 스페이싱할 수 있는 선수들을 띄었을 때와 둘이 공존했을 때 승률을 보면 사실 앤서니 데이비스 한 명과 여러 효율성을 가진 선수들과의 승률이 더 높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커즌스가 온볼 플레이어가 맞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스페이싱 농구를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골스에 그렇죠. 과연 얼마나 어울릴 수 있는가라는 그렇죠. 생각은 동의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뉴올리언스 얘기하셨지만 저 그때에 대해 좀 항변을 하자면 병신 론도에서 프롬 론도의 버전과 그쵸. 그리고 이제 드루 헐리데이가 정신을 좀 차린 그런 부분에 좀 달랐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커즌스는 저는 호진님 의견과 조금 다른 거는 미국 국가대표 물론 이제 사실 상대팀이 NBA 리그보다는 좀 쉬운 세계적인 팀들이 세계의 팀들이라서 그렇지만 실제로도 보셨죠? 실제로도 그 커즌스가 사실은 그때 이제 듀란트를 실제로 본 그렇죠. 그때도 한번 그들이 호흡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출전 시간 자체가 막 서로 많이 맞추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 거 봐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들더라고요. 슈퍼스타들이 자기들만의 시야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 스타들이 보는 시야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시야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원래대로만 돌아온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실력적으로는 저는 단 1도 걱정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그들의 성격. 드레이몬드 그린, 그다음에 케빈 듀란트, 그다음에 커즌스 이 세 명이 사실은 지들끼리 작년에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테크니컬 파울에
짱이죠. 그들끼리도 충돌이 좀 있었죠. 엄청날 것 같아요. 올해 그건 좀 조심스럽고 같은 팀이라도 그 드레이먼 그린이 사실 언행 자체가 그렇죠. 커즌스한테 만약에 팀 동료들 하듯이 커즌스한테 했을 때 과연 이 친구가 그렇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그렇죠. 부분도 진짜 문제고 사실 듀란트는 사실은 우리가 농담으로 막 쫄보 했던 게 드레이먼 그린 막 뭐라 그랬을 때 받아주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팀워크를 위해서 사실 듀란트가 참는 건데 저는 커즌스랑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게 저는 제일 걱정돼요. 개인적으로. 그걸 참을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번 실제로 듀란트랑도 몇 번 싸워서 막 라카로 뛰쳐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듀란트하고 많이 싸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듀란트도 입이 워낙 또 날카롭기 때문에 듀란트랑 제가 말씀드린 듀란트랑 이제 커즌스랑 한번 둘이 그 경기장에 싸우고 경기 끝나고 라카룸에서 다시 나와서 싸워가지고 그 경호원들이 말고 그런 것도 뉴올리언스 시절에 작년에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이제 커즌스 얘기를 하면서 뉴올리언스 펠링카스 언급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펠링크스에서는 사실 그 라jon 론도를 다시 잔류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레이커스가 워낙 이제 큰 오퍼를 제시를 하면서 1년에 9밀리언이라는 제시하면서 이걸 더 이상 이제 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매치가 아니죠. 자유계약으로 풀렸던 상황은 이제 아예 그 급이 다른 이제 오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론도가 플레이메이킹에 전담을 하면서 홀리데이가 2번 오프가드로 이제 활용됐을 때 그 시너지가 사실 굉장히 그 파격효과가 컸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검증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이제 2명의 로테이셔널 플레이어가, 물론 이제 한 명은 이제 그 중간에 시즌 아웃이 됐던 상황이지만 론도라는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선수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대체해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엘프리드 페이튼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렇죠. 그거를 2.7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사실 론도가 지금 9밀리언 달러 받았으니까 그것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그렇죠. 베테랑 미니멈 오디 수준으로 엘프리드 페이튼을 일단 아니 뉴욕으로 쏠쏠해요. 페이튼도 영입했고 사실 랜들도 상당히 좋아요. 랜들 지금 몸폼 올라오고 페이튼 같은 경우는 아직 긍정적인 부분이 없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페이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팀에서 사실 이미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1년 더 뛰고 너가 하는 거 봐서 우리가 다시 재계약하든 말든 하겠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피닉스가 잡지 않았다는 건 뭔가 그 페이튼의 어떤 그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랜도에서 보였던 페이튼은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나 뭐 슛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렇죠. 뭐 패스라던가 일정 부분에서는 수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능력이 분명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랜도도 그 부분에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트레이드 한 거였죠 사실. 네. 저는 이제 현지 뉴스 보면 엘프레드 페이튼의 문제는 사실 재능보다는 애티튜드 문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그 불성실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그 팀의 그런 걸 좀 해치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는데 뭐 어쨌든 본인이 지금 미니멈으로 갔으니까 다시 한번 아직 젊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번 기대해봐도 저는 뭐 스타팅 라인업 자체는 뉴올이 상당히 내년에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쏠쏠해. 페이튼 그다음에 뭐 누구지? 주루 홀리데이. 사랑꾼? 주루 홀리데이. 그다음에 랜들, 미로티치, 앤서니 데이비스. 이거 괜찮습니다. 랜들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랜들도 참 제가 떠났을 때는 굉장히 제가 아끼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죠. 바로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뭐 재계약 의사가 아예 전혀 없던 상황에서 그냥 그러니까 방출이 아니고 너 가고 싶은데 가라 이렇게 놔준 느낌이라서 어항에서 이렇게 살짝 빼서 큰 바다로 보내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쿨하게.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 랜들의 트레이드를 보면서 역시 그 NBA 비즈니스는 선수와 구단도 중요하지만 에이전트 입김이 사실 그 랜들의 그 에이전트가 사실 폴 조지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레이커스 구단이랑 그 에이전트가 약간 틀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랜들을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애를 트레이드 시키려고 하냐. 몇 년 동안 그 랜들 레이커스가 사실 굉장히 차갑게 대했잖아요. 랜드 사실 우리 조각이 아니다. 저는 그거 폴 조지 그 영입을 실패한 것도 랜들 그 에이전트 같은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갔죠. 폴 조지하고 줄리어스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에이전트 관리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이제 쓰나미 오네어님이 랜들의 이적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표하셨고 이제 호수희님이 아끼던 연건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랜들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상반기만 해도 뭔가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하반기에 이제 고삐를 좀 풀어주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하니까 이제 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랜드를 과연 이번 시즌에 저희가 레이커스 로스 다시 올려놓으면은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쵸. 왜냐하면 랜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사실 현대 농구에서 굉장히 좀
뭔가 1옵션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피켓롤에 대한 방어가 전혀 안 되는 선수인 거고 본인이 실제로 스크린을 세우고 롤을 하면서 그 파괴 효과를 가져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공을 들고 페이스 투 더 바스켓을 하면서 공격을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레이커스에서는 활용 가치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매한 트윈하긴 해도 사실. 그렇죠. 어떻게 대단한 능력에 비하면 그렇죠. 현대는 시스템 농구에서 부족하고. 근데 저는 뉴올리언스한테는 좀 맞는 조가 아닌가 싶어요. 뉴올리언스한테는 그런 부분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각으로서는 손색이 없는데 본인이 옵션을 높여가면서 좀 어려운 선수고 저랑 또 호수님이 직광한 그때 가서 봤지만 그렇죠. 제가 직관 가서 본 선수 중에 한 20번째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잘 못하다는 얘기야. 네. 네. 뭐 댓글 쭉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타운스 32님이 이제 뭐 커즌스가 온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냐, 미네 응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하철 엄청 맥기님은 맥기가 미니멈으로 레이커스 갈 때 어차피 뭐 미니멈이면 골스가 잡지 왜 갔을까 생각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기 수준의 뉴스가 터졌다 그렇죠. 뭐 이렇게 허탈해 하셨고 웰컴 투 노아님 그리고 남창 누렁이님 뭐 스미스팡님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방금 목소리 좋았어요. 네, 괜찮았네요. 목소리가 좋네. 네. 이제 웰컴 투 노아님과 낭창 누렁이님, 그 스미스팡님이 그 커즌스에 대해서 신장 이식을 하는 거라. 네. 접합수를 아주 그냥 목소리 얘기로 하면서. 그럼요. 목소리 좋네요. 네. 목소리 좋아요. 요 이제 좀 하루 지나고 정신이 좀 차려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커즌스의 몸 상태에 대해서 걱정되는 그렇죠. 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이제 최근에 버틀러 루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버틀러는 뭐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젊은 영건들에 대한 애티튜드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사실 시카고 불스 시절부터 좀 젊은 선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던 그렇죠. 그런 이제 꼰대 느낌의 물론 이제 에이스 역할을 했지만 굉장히 올드스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쵸?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어빙과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루머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둘의 사실 이제 나이 때도 물론 나이가 이제 버틀러가 많지만 그 예전에 그 국가대표 시절부터 그렇죠. 둘의 호흡 그리고 사실은 버틀러가 뭐 애티튜드를 떠나서 어빙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아무리 물론 잘하지만 어빙 정도의 급 레벨한테는 또 굉장히 잘 맞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둘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보스턴 좀 루머가 좀 있죠. 네. 그렇죠. 그 뭐 버틀러 얘기하기 전에 네네. 저희가 지금 전통적으로 처음 댓글 다시는 분들 좀 말씀해 주다 보니까 네네. 한번 저도 눈이 노안이 와갖고 그 약간 그 처음 뵙는 반가운 얼굴들은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수졸스님. 네, 수졸스님. 올타임 26득점에 13리바운드, 5어시스트들을 5.3미니에 살 수 있는 게 실화냐? 블루곰님, 이분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소름 끼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급하게 아이디를 제조해서 댓글 달릴 정도로 진짜 뭐 베일 10일 저 발레라고 읽을 뻔했어요. 베일 10일 뭐 이런 분들 새롭게 오신 것들 환영합니다. 베일이 11번인가요? 그런 거 그렇죠. 네, 빨라요. 왼발이더라고요. 이 정도는 당한 겁니다. 뭐 주워 먹기 잘하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뭐 버틀러 한번 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버틀러 얘기 주인장님 생각 어떠세요? 버틀러에 대해서. 저는 보스턴의 조각으로는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네소타의 불안은 뭐 인정을 하고 뭐 어빙가 뛰고 싶다는 마음을 알겠는데 지금 사실은 보스턴에게는 헤이워드도 있고 테이텀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또 이제 투웨이 윙맨 스윙맨의 투웨이 플레이어가 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버틀러는 그냥 남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스턴의 개인 생각이지만 버틀러만한 조각이 있을까에 대한 소름 끼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작년에 사실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브랜드가 보스턴을 이겼을 때도 사실 버틀러 한 명만 있었으면 저는 사실 클리브랜드가 발리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겹치는 포지션이 있지만 저는 정말 제일 필요한 선수가 아닌가 해요.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명분은 영건이지만 버틀러도 이제 나이가 사실 너무 혹사를 좀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다음 시즌부터 효율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아예 스몰볼인데 아예 진짜 다 투웨이 플레이가 진짜 잘 되는 선수들로 그렇죠. 짠짠하게 뛰는 농구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카웨이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카와이가 시즌 내내 그럴 때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요즘에 진짜 죽여버리죠. 특히 왜 호수 누구죠? 그 우리 저기 우리 동생
우리 동생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 행인. 그때는 왜 이렇게 화가 났건데 난 요즘에 내가 레이커스에서 기다린 입장이니까. 근데 걔는 항상 화내던데. 그런가? 밥 먹을 때. 행인님은 그냥 화가 많아요. 벨리넬리 얼굴 빨갛다고 화나는 사람이잖아요. 맞다. 근데 벨리넬리 이적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적했다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벨리넬리가 그래서 샌안토니오로 돕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팩트를. 그러면서 JJ 레딕은 재계약. 그렇죠. 이 깨알 뉴스는 좀 알려드려야 돼요. 아무리 존슨. 네, 남았죠. 잠깐. 네. 그리고 덴버에서 걔 윌슨 챈들러 받아왔죠. 그렇죠. 필라델피아로 이적했죠. 요렇게 해서 필라델피아를 퉁치는 걸로. 그렇죠. 이게 행예님이 있었으면 쭉 얘기할 텐데. 할 얘기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엔비디는 입 좀 그만 다물었으면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마무리 드리면 이제 스미스팡님이 이제 비엘리차의 선수의 이제 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왜냐하면 미네소타에서 쏠쏠한 활약을 후반기 해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야수장님과 타운스 32님 뭐 이런 분들이 아쉬움을 표했고, 그리고 타운스 32님이 미네는 두 가지 빼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티보드가 갑자기 마음 먹고 벤치를 적극적으로 활용, 혹은 위긴스가 올스타급으로 터진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힘들다. 힘드네요. 네, 그래서 구단의 미래가 비엘리차가 필라델피아 같군요. 맞네, 그걸 뺐네요. 비엘리차 되게 좋은 조각이죠. 그렇죠. 네. 상당히 뭐 준수한 3점도 잘 던질 미네소타에 정말 손꼽히는 외곽 슈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외곽 슈팅이 필요한 팀인데 그나마 마지막 끝자락을 갖고 있던 선수가 이제 그냥 내보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좀 빡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소타는 칼 타운스가 제일 잘 던진다. 3점을. 지금 현재에서 그 외곽 슈팅이 제일 필요한 팀이 레이커스와 미네소타죠. 그렇죠. 근데 아마 레이커스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 루머가 워낙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스미스팡님도 구단의 이런 선수들 간의 불화나 뭐 구단 상황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표하셨고, 이제 처음에 뭐 나갈 수 있겠거나 뭐 어빙이 이제 굳이 잘 뛰고 있는 보스턴에서 나갈 일이 없기에 버틀러의 행보는 미네에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희망 섞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감사합니다. 네, 댓글을 소개해 주시느냐고 너무 스킵을 제가 많이 했나요? 아주 고생하셨어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 약간 선장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노를 젓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앞으로 가질 않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주인장이 떠 있는 거가 감사한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거, 그게 또 가라앉지 않은 거에 대해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에 충분히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 얘기만 털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수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댓글을 하면서 좀 굵직한 얘기들을 했는데 좀 미처 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팀 타격? 휴스턴? 그렇죠. 휴스턴 좋죠. 올해 이번 주가 사실 뭐 국직관 게 터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크리스 폴의 그 맥시멈 엄청난 어마어마한 계약들은 굉장히 화제였죠. 노조비 현장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았어. 빅피처. 그렇죠. 아유 레리 버드 좋은 사람이야. 레리 버드룰은 아니었죠? 버드룰은 아니죠. 계약 전에 불안한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계약이 성사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4년에 160밀리언 달러.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거 1,600억 아닙니까? 1,700억 뭐 그 정도 되죠. 네. 진짜 돈. 근데 사실 그 크리스 폴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는 휴스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투자 조건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크리스 폴이 뭐 나이도 나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구성이 검증이 안 된 선수잖아요. 사실 그렇죠. 항상 되게 아쉬운 시점에서 부상을 자주 당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휴스턴 입장에서는 그 크리스 폴이 이제 그 작년에 영입을 하고 오고 나서 그 사실 본인이 바로 재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제 그냥 남은 상황에서 이번 시즌에 재계약을 함을 통해서 지난 시즌에 셀러리 캡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있죠. 보상 차원에서 맥스를 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맥스를 지르면서 누굴 내보냈냐고 하면 정말 맞는 플레이인 트레버 아리자를 피닉스로 보냈죠. 그렇죠. 그러면서 휴스턴은 셀러리 캡은 다 찼는데 거의 예정과 똑같은데 아리자만 나간 상황. 카펠라도 아직 모르는 상황. 그렇죠. 근데 카펠라도 물론 잡겠죠. 그렇죠. 사실 그 제한적 FA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매칭을 시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휴스턴과 오클라호마는 사실은 크게 변화 없이 칼 끝이 끝까지 왔다. 그렇죠.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크리스 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 폴의 이 계약은 어마어마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전에 그 뉴올리언스 시절에 크리스 폴이었다면 부상이 좀 있더라도 이 정도 투자할 만한데 그렇죠. 지금 크리스 폴은 좀 다르죠. 사실 코너스톤은 하든인데 그렇죠. 이런 두 명이 이렇게까지 많은 계약을 가져가는 게 과연 또 장기 계약 아닙니까 나름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제 휴스턴 팬들 입장에 그러니까 휴스턴 그 도시 자체의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크리스 폴이 부상이 없었더라면 와디프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항상 희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 폴이 만약에 건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골든 스테이트의 최고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확신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 한때 좀 이렇게 불화설이 돌기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불화설이라기보다는 협상하는데 좀 이렇게 난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나름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계약을 제시한 이유는 시간을 벌자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 끌다가 괜히 팀 분위기도 망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트레버 아리자는 사실 그 선수의 나이를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이제 그 피닉스가 실제로 데려간 가격이 12밀리언인가요? 15밀리언인가요? 그 돈을 줄 정도의 지금 값어치는 사실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피닉스 입장에서는 팀을 지금 완전 셋업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루키들을 좀 정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뭔가 할 베테랑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리잔 또 피닉스에게도 좋은 조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마지막 6차전, 7차전을 기억해 보시면 트레버 아리자가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또 마지막 막판에.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해리슨만 제가 골든스테이트 막판에 3점 라인에서 핵동 싸고 이제 나간 것처럼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나갔기는 해요. 클리브랜드 영웅 반세 얘기하시나요? 동상 세워진다던데. 연봉을 내가 주고 싶더라. 돈만 있으면. 고마웠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어느 팀 얘기할까? 휴스턴 이 정도면 휴스턴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카펠라가 사실 좀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까 뭐 가인님 말씀하셨지만 샐러리 캡을 뭔가 보유할 수 있는 선수 그 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카펠라를 1순위로 영입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 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휴스턴 구단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밀당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이게 참 웃긴 게 사실은 리그에서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들, 뭐 모즈코프라든지 댕 이런 사람들이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걸 지만 엄청난 연봉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실력으로 따지고 나이로 따지고 미래에 창창한 걸 따지고 요즘 스몰볼 바스켓볼에 유행하는 트렌드 따지면 카펠라는 돈을 엄청 받아야 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코너스톤이냐? 그것도 아니야. 애매해. 이번에 또 제한적 FA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크리스 폴의 재계약 소식을 들었을 때 카펠라의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본인이 산수를 조금만 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보고 이런 what the fuck 나오죠. 그럼 나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올린 거죠. 이모지를. 그러니까 NBA가 항상 그 셀러리 캡이라는 저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는 리그이긴 하지만 항상 운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케빈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한 것도 사실 역대급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갑자기 셀러리 캡이 몇십 밀리언이 더 올라간 상황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카펠라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역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올라가는 부분을 이미 굉장히 상당히 많은 팀들이 충당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FA를 맞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에게 지를 수 있는 팀이 몇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소름 돋게 오토포토가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브루클린이 부른 그 맥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카펠라는 사실 지금 뭐 지난 시즌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충분히 젊은 특히 이제 주축이 필요한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스를 지를 만한 그 선수이긴 하죠. 가치가 있는 선수죠. 떠먹여줄 선수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도 그 동감인 게 오토포토 선수랑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아쉽죠. 카펠라는 어느 팀에 가도 지금 최고의 트렌디한 농구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아쉽죠. 또 이어서 좀 큰 계약건을 보면은 이제 요키치 선수의 재계약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5년에 한 147밀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돈이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뭐 요키치는 뭐 덴버로서는 충분히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죠. 요키치는 이제 코너스톤으로 가는 거야. 요키치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카펠라가 좀 불쌍하더라고. 그 이모티콘이 그 얼굴이 맞아. 그 울상이 약간의 차이인데. 그렇죠. 요키치는 매일 할 수 있거든. 그렇지. 내년도 덴버는 어떻게 보세요? 덴버는 지금 이제 남길 사람 남긴 거죠. 윌바트는 재계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요키치 남기고. 자, 윌슨 챈들러 비슷비슷한 요만 고만고만한 중에서 챈들러 나가. 일단 윌슨 챈들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전력 손실이 있겠지만 일단 셀러리의 그 사치세 면에서도 유동성이라고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면한 것 저는 구단 자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식서스도 굉장히 좋은 조각이고 어쨌든 뭐 비즈니스 잘했다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즌 한번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덴버에 정말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다고. 그렇죠. 고만고만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한 거죠. 덴버 입장에서. 더 젊고 뭔가 내구성이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윌슨 챈들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부상 때문에
10년의 잔부상, 뭐 장기 부상 모든 부상을 통틀어서 정말 부상의 아이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예전에 뉴욕 닉스 시절만 돌아봤을 때도 와, 이 선수는 정말 리그의 쏠쏠한 로테이션 플레이가 될 수 있다고 굉장히 의심치 않았던 선수였는데 그 부분에서 검증이 안 됐었고 또 이제 사치세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덴버가 미친 듯이 사치세를 털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죠. 막 그렇죠.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건 떨어지면서 그렇죠.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과감하게 윌리스 챈들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구단 정비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될 것 같고 유타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남긴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씨앗들을 가지고 단단히 하겠다라는 거. 근데 페이버스가 기본적으로 그 2년에 36미를 받았는데 전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약간 생각보다 페이버스가 나이도 그렇고 페이버스는 지난 계약 때도 거의 맥스급을 이제 받으면서 사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실 그 협상에서는 거의 뭐 경쟁자가 없다 할 정도로 유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확고했다고 하고 페이버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잔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베어가 보여주는 호흡 자체가 그 팀 색깔을 많이 좌지우지 그 메인 색깔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이버스 조강은 좀 유타한테는 뭐 나름 희망을 봤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전 단테 엑섬한테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 팀도 인내심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단테 엑섬 사실 코트에 거의 뭐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오긴 나오는데 숨 한 번 쉬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번에 왜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갔잖아요. 저번에 뭐 맞아하고 나갔더라고요. 하드 막다가 다치고. 이걸 보면서 단테 엑섬이라는 이 선수가 저희가 실제로 코트에서 본 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실제로 뭐 트레이닝 그 이제 하는 와중에서 팀 내 트레이닝을 하는 와중에서 얼마나 높은 포텐셜을 도대체 보여줬길래 이렇게 그렇죠. 구단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다시 또 3년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3년을 주면서 또 33밀리언 달러를 그렇죠. 주면서 너 얘가 클 거라는 걸 믿는 걸 보면서 그렇죠. 뭘 진짜 얼마나 보여줬길래 우리도 이제 조직을 이렇게 보면 어떤 조직의 특성은 이런 조직도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어떤 케이스든 그 변화를 안 시키려는 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근데 그것도 이 선수의 연봉값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설프게 또 이렇게 해서 이 돈보다 좀 적게 뭐 혹은 다른 젊은 애를 젊지만 엑섬도 영입해가지고 뭔가 리스크를 그렇죠. 안 거보다는 그냥 했던 애들 좀 안정화시켜서 그 맥락에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라울 네토도 굉장히 헐값 그렇죠. 그렇죠. 나쁘지 않은 무브인 것 같아요. 라울레트를 2년에 4.4밀리언이니까 거의 최저시급제로 갖고 그렇죠. 단테 엑섬보다 200비 정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돈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랑 구단에서 보는 눈이 다른가 봐요. 저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구단에서 얼마나 이 엑섬이라는 선수 높게 평가를 하길래 그런 소름 끼치는 부상들을 당한 선수를 이렇게 3년이나 또 아니면은 진짜 팀 전술 운영하고 연습할 때 진짜 얘 진짜 짱이구나를 확실히 느꼈거나 아니면 호주에서 중계료를 믿듯이 내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여긴 얘는 시장성이 있어. 뭐 이런 거지. 델라베도바가 있는데 걔는 아마 호주에서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딴 것보다 더 소름 끼쳤던 게 3년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더 기다릴 수 있다는 2018년의 오프 시즌의 가장 큰 그 트렌드는 1년짜리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1년짜리 계약을 도모를 해서 팀들이 내년에 뭔가 퍼즐이 안 맞다 싶으면 바로 리셋 버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오프 시즌의 트렌드인데 모든 면에서 그 트렌드에 부합한 선수가 역행을 하면서 뭔가 그렇죠. 구단이면 선수면 그런 역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참 제일 신기했던 사이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신기했던 사이닝이니까 저는 단테 엑섬보다 더 신기했던 건 결국에는 구두 합의지만 아직 구두 합의로 끝났던 계약이 이루어졌다. 디안드레 댈러스 마찬가지로 1년 계약이죠. 1년에 23일 바꾸었죠. 결국에는 갔다. 거기서 또 이거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원래 있었던 널렌스 노엘 그렇죠. OKC 이거 좋은 것 같아요. OKC 같은 건. 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돈을 날린 그렇죠. 과대평가로 인한 돈은 날린 그렇죠. 저부터 NBA 희대의 선수가 아닌가. 그렇죠. 사실 맥스를 받아낸다고 깝쳤다가 지금 거의 한 300억 날렸죠. 최저시급제로 갔죠. 그렇죠. 하지만 애티튜드 부분만 좀 뭔가 해결이 된다면은 아직도 충분히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생각을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 레이커스에 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선수였는데 좀 아쉽죠. 노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달리면서 수비가 가능한 그렇죠. 달리면서 외곽 수비가 가능할 수 있는. 디조던의 댈러스 조각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합을? 뭐 저는 댈러스를 작년에 우연찮게 좀 많이 봤는데 해리스 반스하고 노비츠키라는 외곽을 쓸 수 있는 선수였을 때 게임 리딩을 2명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번에 온 루키 돈치치와 그다음에 오랜만에 그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하고 이런 포렌들러 있는 상황에서 외곽 슈터가 사실은 지금 해리스 반스 하면 누구죠? 그 매튜스 그쵸. 오랜만에 하니까요 더 생각나네. 그런 상황에서 그 골밑 림 프로텍트가 없은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건 충분히 뭐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댈러스는 내년에도 뭐 좋은 성적 거둔다는 거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는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마크 큐바는 비즈니스를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일단은 최고의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신인 어쨌든 잘 건져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도 괜찮았던 작년을 보냈기 때문에 가드진은 이제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만 보면은 디안드레 조던까지 어쨌든 단기 계약으로 왔기 때문에 팀 자체의 비즈니스는 뭐 훌륭하게 했다 생각이 들어요. 뭐 장기는 모르겠고 실력은 뭐 우승은 아니지만 뭐 플레이오프 올해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뭐 작년에 제가 멤피스를 또 우승으로 꼽았기 때문에 사실 댈러스 입장에서는 그 뭔가 리바운드를 쓸어갈 수 있는 센터를 우승했던 2011년 이후로 처음으로 영입을 한 거죠. 그렇죠. 타이슨 챈들러가 이제 이적을 한 이후부터는 사실 센터 포지션이 굉장히 없었죠. 빈약했었고 사실 노비츠키가 최고의 효력을 발휘를 하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리바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재했던 상황에서 노비츠키가 이제 거의 걷기도 힘든 상황까지 되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디안드레 조던을 왕군 것 같아서 조금 아쉽죠. 타이밍이. 몇 년만 줘도 빨리 왔어도 노비츠키가 좀 에너지만 조금 축적을 하고 있다가 뭔가 이제 프로에서 팍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좀 늦게 와서 좀 아쉬운. 하지만 이번에 운동력이 좋은 두 명을 기반하고 했을 때 그 노비츠키가 사이즈에서 오는 갭을 조금 그래도 올해도 그 와중에도 할 건 다 했거든요. 그렇죠. 노비츠키니까. 그렇죠. 실한 건 다음 시즌에 댈러스는 굉장히 재밌는 농구를 할 것 같고 달리는 농구를 할 것 같고 페이스가 현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경기 자체는 되게 재밌겠네요. 그렇죠. 댈러스 볼만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내년에는 그 돈치치가 강력한 신인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확실히 그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대농구에선 아직까지 하이라이트인데 저는 유럽 농구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좀 보니까 좀 생각이 돈치치 괜찮아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워낙 그 빠르고 애슬릭하기 때문에 그 두 조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릴맥 듀오를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는 제2의 차세대 백투백 그 자원이 아닌가. 너무 이르지만. 네. 릴맥 얘기만 말씀을 드리자면 릴라드 레이커스 설이죠. 레이커스 설도 있고 뭔가 이제 그 둘의 조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루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지할 필요가 없죠 이제. 레이커스 와야죠. 네. 당장 와야죠 지금. 넌 어빙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아니 좀 재밌더라고요. 진짜 편해방송 쩌네요. 뭐 인생이다 그런 거지 뭐. 사실 이제 그 빅맨들 무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계속 가슴을 졸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싱턴도 무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오스틴 리버스와 그 고탓 이동이 있었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후속 무브로 사실 저는 커진스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랑 친하기도 하고.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막 제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갖고 있다가 나 홀로 빅피처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그 정도 연예인 조항급인데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왔는데 나 혼자 댓글 달고 막 이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도 안 가봤을 걸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노엘 기사 났을 때도 노엘 기사 있어요. 네, 노엘도 잘 어울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 스캇이 클리퍼스로 갔죠. 그렇죠. 나가면서 도대체 그럼 마인민가 이제 이 생각이 들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워드 기사가 났고. 이게 동상이몽인 게 난 요 시기에 뭘 생각했냐면 그 르브론 충격도 있었지만 이 시기에 나는 내가 호진님 얘기해서 드와이트 용서하는 운동을 해야겠다. Forgive him 운동을 해서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본인도 약간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정말 원했죠. 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레이커스에서 거의 쌩까버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드와이트 하워드 결국에는 바이아웃 당한 다음에 워싱턴으로. 그렇죠. 갔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조각이에요. 좋은 조각이죠. 오피셜이 뜬 건가요 지금 하이드가? 거의 구조합의가 된 상황이죠. 된 상황이죠. 네. 어차피 오피셜은 이제 내일부터니까 그렇죠. 실제로. 네. 그렇죠. 뭐 이제 그거 우려도 많더라고요. 이제 조널과 하워드의 이제 에고가 서로 강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둘 다 에고가 강하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 전력으로만 봤을 때는 뭐 고탓이 하워드로 업그레이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프 그린이 또 쏠쏠하게 합류를. 제프 그린도 워싱턴에 왔죠. 네. 괜찮네요. 제가 그래서 정말 찬물을 시원하게 한번 끼워드리자면은 이 얘기는 항상 드와이트 하워드 이적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업그레이드 아니냐. 나갈 땐 박수. 네. 쥐새끼 이런 느낌이죠. 까봐야 한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동부는 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죠. 동부는 이제부터 동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동부는 솔직히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동부는 이제 보스턴 밥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 멘트인데 소름 끼치네요. 동부 제 알 바 아니고 제가 3년째 예시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동부 너무 멀었어. 따뜻한 데로 가. 멀죠. 그렇죠. 따뜻한 데로 가. 따뜻한 데로 가자. 힘들겠다 내년 시즌. 근데 동부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애나 전력봉을 잘한 것 같아요. 뭐 타이렉 에반스라던가 맷더맛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선수들을 그래도 조각들을 좀 잘
끌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했죠. 네. 동부는 참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만한 애들이 원래도 그런데 지금 더 심해졌죠 이제. 그렇죠. 8년 동안 거기를 동부를 지배했던 애가 없어져가지고. 여우야 어딨니? 이제 호랑이 나가니까. 이제 진짜 보스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부는. 근데 만만치 않게 또 필라델피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예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필라델피아도 전력이 뭐. 토론토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토론토 심지어 LA 그 한때 잠깐 하루 루머 있었는데 그렇죠. 지나가는 팬이 드로잔한테 사실 저희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세상에서 지금 르브론 제임스의 그 이적을 제일 좋아해야 되는 건 토론토거든요. 그렇죠. 역대 프랜차이즈 역대 유일한 지금 기회예요. 그렇죠. 지금. 아니 저 이런 생각 들어요. KC 감독 너무 일찍 자른 거 아닌가? 왜냐면 사실 내년에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대로잖아요. 보스턴이 감독상 받고 이게 뭐야? 그 보스턴이라는 팀이 쉬운 팀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볼만한데. 토론토가 이번 무브가 크게 변화가 없는 팀 중에 하나인데 벤블리 선수가 2년 연장 계약을 했죠. 그렇죠. 벤블리 선수. 벤블리도 원래 워싱턴 선수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있었는데 아마 오스틴 리버스 오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데 재계약이 돼가지고. 벤블리 씨 더 잘하지 않아요? 훨씬 낫죠. 수비가 되기 때문에. 그죠. 저희가 뭐 또 추가로 좀 언급해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뭐 잔잔한 소식들이 좀 있죠. 잔챙이들이죠. 잔챙이. 네. 에브리 브래들리. 브래들리는 잔챙이 아니죠. 그쵸. 브래들리는 그렇죠. 어쨌든 구단에서 많은 신뢰를 보내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으로 남았어요. 난 뭉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선수 뭐 그 정도 레벨에서 루디 게이가 어쨌든 또 좋은 가격으로 잔류를 했죠. 데니 로즈 시험 연장. 그렇죠. 취업이 어려운 판에 아주 그 추운데 털사 쪽 그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방송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이제 전판에 저 눈치 보고 있었어요. 계속 잔챙이 얘기할 때 얘기하더라. 정말 억지로 끄집어내기. 왜냐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미니멈 컨트랙으로 했더니 아디다스에 돈을 너무 많이 줘. 농구 선수 남아 있으면 돈을 많이 주거든. 그래서 사실은 미니멈으로 미니스트 남고 연봉은 아디다스에 주는 걸로. 그렇죠. 해서 남았더라고요. 찌그리처럼 계속 나오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좀 쏠쏠한 잔류는 개인적으로는 그 보스턴의 에런 베인즈가 나름대로 2년에 11밀리니까 사실상 좋은 가격으로 잡은 것 같아요. 커넥스랑 동급이네요. 그렇죠. 저희 이 사람을 언급 안 했어요. 케빈 듀란트. 그렇죠. 잔챙이라 생각하는 건 아닌데 1+1으로 그렇죠. 케빈 듀란트가 재계약했죠. 시원하게 줬죠. 슬슬 이제 몸값을 뭐 그대로 받고 있죠. 그렇죠. 자 고생했다는 느낌으로 볼스가 안겨주더라고요. 아니 또 이 스타 얘기를 안 했네요. 칸터 업트인. 와 그레인 닉스 세상에 제일 관심 못 받았죠. 원래 난리 떨다가 업트인 했죠. 세상 소름 돋네요. 그렇죠. 이거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53명의 선수를 다 얘기한 거죠. 뭐 에드 데이비스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세스 커리네, 세스 커리. 세스 커리 포트레이드 같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뭐 FA 시장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간단하게 다음 시즌 좀 전망을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즌은 레이커스를 편중되지 않은 방송을 위해 더 열심히 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서부 순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주인장님? 주인장님 예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은 함구하겠습니다. 더 웨스트를 공부하고 봐야겠죠. 호수인님은 내년 시즌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 시즌도 사실 뭐 서우는 뻔하죠. 내년 시즌은 뻔하고 저는 내후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내후년 보는데 저는 하나 확실한 거는 카와이 레너드가 올 것 같아요. 시즌 전에 100% 레이커스. 왜냐면 지금 저도 사실 여유가 있지만 지금 카와이 레너드가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쪽에서 되게 닥달을 해야 안 와도 되는데 카와이 레너드 지금 남아서 지금 있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 잔류를 확실히 샌안토니에서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 뭔가 요구했던 퍼즐 조각들을 이제 다 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말도 안 돼. 거의 론조볼 다 달라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죠. 잉그램, 쿠즈마 뭐 다 그 드래프트 픽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의 르브론도 있던데 거의 부득이하기니까 달라고 막 이래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레이커스는 아예 적극적으로 이제 영입하는 걸 거의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년을 입장이고. 기다린다. 오히려 이제 좀 샌안토니가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다음 올스타 시즌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2월 중순 정도 되는 거니까. 샌안토니도 사실 그 비즈니스 딜을 상당히 굉장히 깔끔하고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직 존슨 그다음에 락 펠링카랑 얼마나 서로 기싸움하는지. 근데 제 생각엔 칼자론 레이커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픽도 훨씬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또 시간도 레이커스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시즌이 시작될 때 과연 카메라가 돌아올 거냐? 그렇죠. 샌안토니오에서 농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샌안토니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멀쩡히 있고 멀쩡히 로스터에 있는데 농구는 안 나와. 쉬겠대. 황당한 거죠.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 뭐 우리가 여러 번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제가 또 하나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 지난번에 그 새로운 그 시티 같은 저지 있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팀 전체적으로 한번 사진 찍고 그 뒤에 팀 연습을 또 빠졌다 그래요. 받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그래요. 얘기도 없이. 그래갖고 마누지노빌리가 상당히 빡쳐가지고 그것도 얘기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소식들이 오는 거 보니까 고향 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네, 이미 마음은 뜬 것 같아요. 일단 뛸 수는 없는 상태. 그렇죠. 그럼 카메라도 갑자기 샌안토니오 주전으로 뛰고 있다. 그것도 샌안토니오 구단 자존심 얼마나 상한 일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딜의 무게감과 칼자루를 보면은 레이커스가 지금 일단 르브론이 빨리 계약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유리해졌어요. 지금 시공간이 다 지금 레이커스 편이 됐죠.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이 작년 폴 조지 상황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팀 내 뭐 케미 자체로 지금 거의 카와이 레나드가 수용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망가진 상태라 가지고. 그렇죠. 네. 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실은 그 몸과 마음이 다칠 때는 그냥 고향으로 와라. 네. 빨리 와라. 개소리하지 말고.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네. 다음 방송. 근데 오늘 마법사님 사이 괜찮네요. 네. 아니요. 네. 되게 힘드네요. 되게. 네. 적응해 나가시기를 한번. 원래 자연도 처음 힘들었어요. 네. 마포대교 많이 가더라고. 마포대교 무너졌다님이 그럼. 본인인 거예요. 그런가요? 다음 시즌 골스 얘기 좀 잠깐 뭐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왜냐면 사실 레이커스보다 더 지금 골스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우승에 거의 이제 작년보다 훨씬 유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항마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 개인적으로 휴스턴이 과연 작년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재밌을 것 같고. 사실 그 휴스턴을 제외로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당장 이번 시즌에 골든스테이트 위협을 줄 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팀이 없죠. 아예 없죠. 사실. 이번 시즌만큼 뭔가 그 골든스테이트의 우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있는 시즌이 영화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음 시즌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예측이 가능한 범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참 이게 서구 동조가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동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각 그 지부 리그 간의 그 갭은 오히려 또 줄어들었지만 이게 각자의 리그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투닥투닥 동부는 지들끼리 또 소리 다툼을 하면서. 웃기게 사실 동부에 르브론 혼자 온 건데 지들끼리 투닥투닥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정말 정점을 찍은 느낌이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어쩔 수 없이 뭐 자기가 아니라 타이저 기로라도 뭔가 결국은 누군가 동부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서부에서 제약이 뭐 만료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나중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그 키운 선수들이 성장을 하든 뭐 이런 시너지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발 언젠가는 좀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뭐 방송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고도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사실 레이커스를 찬양한 건 아니고 레이커스에 가서 르브론이 잘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저도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외적인 걸 얘기 안 하고 거의 얘기 안 했죠. 거의 농구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전략적 대동 단결이죠. 다음 시즌이 되게 불안하기도 하면서 기대도 되네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는 항상 오프 시즌에 뭔가 그 장전되는 몇 개씩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터트릴 수도 있죠. 근데 확실히 지금 뭔가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자세 자체가 예전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 뭔가 이적을 하게 되는 어떤 배경 스토리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뭔가 초점이 맞춰진 그런 부분을 뭔가 대응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뭔가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다르게 좀 내려놓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정말 내 마지막 그 커리어의 마지막 챕터를 장식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 느낌이라서 그 챕터를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호수님이 르브론 제임스를 자기 자식으로 처음 품어보잖아요.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만약에 서부 컨퍼런스 6위까지만 해주면 7, 8이 안 되고 6위까지만 해주면 2라운드 갑니다. 르브론 제임스를 데리고 있으면은 적어도 2라운드는 봐요.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연속 몇 년째 파이널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부래도. 저는 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사실 이번 시즌에서는 개념이 크게 없어요. 근데 7, 8이 하면 끝나. 7, 8이 하면 안 되고. 저는 6위. 이번 시즌은 정말 기대가 없고 다음 시즌 정말 오랫동안 제가 인내를 하고 있었잖아요. 레이커스가 지금 5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탈락했었는데 사실 이번 5년 그 기간이 있기 전에 가장 오랫동안 진출을 못했던 2년이었어요. 이게 오랫동안 역사 동안 플레이오프. 정말 오랫동안 인내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인내하는 거면 1년 정도 더 인내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인드로 이번 시즌은 좀 이렇게
뭔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걸 그렇죠. 이제 즐기면서 보고 다음 시즌에 정말 도끼를 품고 다 팀들을 조지러 가야죠. 저희 방송의 밸런스를 위해서 주인장님과 이 두 분의 대항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봐요. 뭐 레이커스가 리그의 내년에 많은 화두에 얼마나 비중을 많이 뉴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냐 보면 그만큼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에 맞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보다 외신에서 나오는 뉴스의 비중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적당한 비중에서 되지 않을까. 다음 시즌 정말 소름 끼치는 미디어에 관심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와 빅마켓의 조합은 정말 엄청난 소름 끼치는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 당연하죠. 근데 리그 최고의 이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프랜차이즈가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많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 동부에서 충분한 역량을 쌓아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레이커스와 보스턴의 또 라이벌리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다시 딱 붙을 때 다시 한번 3차 대전 느낌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제가 맨날 외치는 자유주의 한번 해야죠. 그때 한번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서부에서 만약에 서부 컨퍼런스를 우승했다. 르브론 제임스와 이제 레이커스 선수들이 같이 저는 그럼 레이커스의 왕조 한 번 더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드디어 서부에서 동부를 상대할 때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토론토 레이커스들이 올라오는데. 근데 사실은 보스턴이 이제 갈고 닦아서 올라오는 애들도 사실은 뭐 무시 못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런 농구가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시절이 지나면 마법사님의 사회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저도 오늘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준비를 많이 해서 아니, 잘하셨어요 오늘. 잘했어요. 이 방송을 자유님 먼저 드려서 다음 시즌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 사회를 보셔가지고 많이 안 깠는데 다음부터 많이 깐다. 어떠셨어요 첫 사회? 해보니까 이게 자유님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럼요. 근데 또 익숙해지면 잘 하실 겁니다. 제가 확정인가요? 지금 혜기님도 약간 욕심 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경쟁시켜 봐야죠. 썸머리그 치르고. 우리 주인장님이 사실은 남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필요하면 칭찬하더라. 슬슬 지금 달고나 주고 있어. 혜기님 사연을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쌈딱을 뭔가 사회를 시킴으로 인해서 나오는 파생에 질문이 다를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 마법사님은 질문을 그냥 하는 거고 우리 저 혜기님은 왜 그따위로 생각하시냐고. 자 마이크로 머리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자분이 항상 제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마이크가 제 손에 있기 때문에. 형이라 다행. 한 가지 느낀 건 정말 방송을 끝내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자, 근데 후회 방송 진짜 오랜만에 방송 마이크 앞에 쓰니까 또 갑자기 또 잠깐 오프 시즌 만에 오프 시즌 모드여서 그런지 저는 감이 이렇게 막 안 살아 있네요. 근데 사실 그 커즌스가 온 날 우리가 했으면 막 서로 흥분했을 텐데 맞아요. 지금 3일 동안 아무 뉴스도 없고 뭐 스페이스 지금 중국 가는 얘기밖에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스페이스 잼 2 개봉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오늘은 맞다. 엉클드류는 언제 개봉하는 거예요? 그 곧 나오지 않나요? 7월 초 중반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에 뭐 또 정말 쇼킹한 뉴스가 있으면 저희가 호해 방송으로 또 찾아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카와이 플러스 알파가 터진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수이님이 준비한 라이벌리? 라이벌리 언젠가 이제 나올 건데. 언젠간. 그 방송 저랑 같이 준비했어요. 정말 순간 진짜 소름이. 깜짝 놀랐네 지금. 90년 내가 좀 얘기할게. 또 레전드도 얘기 해줘야지 내가. 나메크님 모셔가지고. 나메크님. 그렇죠. 나메크님 무조건 모셔야죠. 나메크님은 또 내년 시즌 자리 안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수줍음이 많고 그런 뭐 항변에 대해 약하신 분인데 인정하잖아 갑자기. 나를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나를 세워준다 갑자기 이런 거 우리가 질 수 있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클리브랜드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은편에 당할 것 같아요. 보스턴 팬들이 이걸 안 왔으면 보스턴 팬들이 장난 아닌데 화날 건데 이제 여기서 더 못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못다한 얘기는 끝나고 또 나가서 하시죠.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 오늘 한번 전화하시고 합시다. 호해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BA 온 에어. Let's go!
number out.